연탄불이 붉게 타오르던 한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군고구마 드럼통 앞에 서 있던 정수는 그날도 사람 없는 골목에서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드럼통 위로 그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서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장사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재촉할 뿐 누구도 그의 좌판 앞에 멈춰 서지 않았죠. 정수는 익숙한 듯 고구마 몇 개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이만하면 됐지. 그때였습니다. 툭. 소매를 잡아 끄는 미세한 힘이 느껴졌어요. 순간 정수는 누군가 술에 취해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눈앞에 서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백구 한 마리가 거기 있었어요. 개는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앞발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부탁하듯이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개가 사람처럼 저런 행동을 한다니 이건 분명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정수는 본능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따뜻한 고구마 하나를 꺼냈어요. 백구에게 건네려고 손을 뻗었죠. 그런데 개는 고구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 골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죠. 마치 말하는 것처럼요. 따라오세요. 정수는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았던 그였지만 개의 부탁까지 들어줄 줄은 몰랐죠.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고구마를 몇 개 챙겨서 수레를 골목 한켠에 세워둔 채 정수는 개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계속해서 앞서 걸으며 정수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골목을 벗어나 언덕길로 다시 좁은 계단길로 이어졌죠.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낡은 달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동네였어요. 낡은 집들이 비탈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 곳곳에서 연탄 냄새가 났죠. 개는 마침내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도 없는 낡은 철제 현관문이 달린 작은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문틀,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보였죠. 개는 문 앞에 앉아서 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어요. 이 낯선 집에 왜 자신이 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개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죠. 문이 열렸고 허리가 많이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지만 정수를 보는 순간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누구시오? 정수는 어색하게 손에 들고 있던 고구마를 내밀었어요. 저기, 이 개가 데려왔습니다. 혹시 이 집 개인가요? 할아버지는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곤 한숨을 쉬었죠. 저 녀석이 또, 미안하오. 요새 자꾸 사람을 데려오는 버릇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안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히 굳어졌습니다. 실례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집사람이 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정수는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하얀 개는 조용히 정수 옆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할아버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접시 위엔 귤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고구마 고맙소. 이것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들어오시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문을 넘어서자 비좁은 현관이 나왔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니 더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정수를 바라봤죠.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입술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어요. 정수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아프오. 병원엔 가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쉽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정수에게 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구마 값이오. 받아주시오. 정수는 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얀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죠. 정수가 골목을 내려가려 하자 개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정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손에 든 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왜 하필 나였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아픈 할머니의 눈빛이, 굽은 허리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사람처럼 절을 하던 하얀 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정수 인생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저녁 정수는 평소처럼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탄에 불을 붙이고 고구마를 드럼통 위에 올려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수의 머릿속엔 어제 본 그 집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려나. 할머니의 가는 숨소리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죠. 남의 일에 괜히 마음 쓸 필요 없다고. 어차피 자기 인생도 겨우 꾸려가는 판에 무슨 여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또다시 소매를 잡아 끄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나 어제 그 하얀 개였죠. 개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낡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정수 발치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두 발로 서서 고개를 숙였죠. 어제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정수는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귤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건넨 바로 그 귤들이었죠. 이걸 왜? 개는 대답 대신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가보면 되는 거지. 개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어제처럼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번에도 드럼통 불을 끄고 수레를 세워둔 채 개를 따라 나섰죠. 같은 길이었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 달동네로 들어섰어요. 어제 왔던 그 집 앞에 도착했죠. 이번엔 정수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는 정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소? 개가 귤을 물고 와서요. 혹시 할머니는 좀 어떠신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똑같소. 약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으니. 정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루 장사에서 번 돈의 절반쯤 되는 액수였죠.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이라도 사드리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이걸 어떻게 받소? 자네도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오랜만에 받는 타인의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수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정수입니다. 정수. 나는 박기철이요. 집사람은 한옥순이고 부디 기억해 주시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얀 개는 이번에도 문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수가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자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개는 매일 저녁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때론 빈 봉지를 물고 왔고 때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타났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다시 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매일 갈 수는 없다고,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하지만 개의 눈빛을 보면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셋째 날엔 따뜻한 군고구마를 봉지에 담아갔어요. 넷째 날엔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샀죠. 다섯째 날엔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호빵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번 정수를 맞이했어요. 처음엔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죠. 정수가 오면 작은 미소를 지었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 있었죠. 할머니는 정수를 보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뼈만 앙상했지만 그 손길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늘게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크게 전해졌죠. 천천히 나으실 겁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정수의 손을 꽉 쥐었죠.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낡은 컵에 따라 정수 앞에 놓으며 말했죠. 자네 덕분에 약을 샀소. 집사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있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수는 보리차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명절 같은 때는 어찌 보내오? 혼자 보냅니다. 익숙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식이 있었지만 이젠 없소.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슬픔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대신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숨소리, 낡은 시계의 째깍거림,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흘렀죠. 하얀 개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자연스럽다는 듯이요. 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집에 자꾸 발이 가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인지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여전히 매일 저녁 정수를 찾아왔어요. 어느새 정수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죠. 장사를 마치고 개와 함께 언덕을 오르고 그 작은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정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저 개 한 마리가 이어준 작은 인연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집으로 향했어요. 하얀 개, 이름이 백구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더 친숙해졌죠. 백구는 여전히 매일 저녁 정수를 찾아왔고 정수는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제는 침대에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어느새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같이 하고 가시오. 아닙니다. 제가 그럴 수는. 부탁이요. 우리 같이 밥 먹은 지가 언제예요. 집사람도 자네와 함께 먹고 싶어 하오. 정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음식들엔 정성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낮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는 정수 옆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자리했죠. 백구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드시오.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수도 조심스럽게 밥을 뜨기 시작했죠.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좋은 간이었어요. 맛있습니다. 정수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게 무슨 맛이겠소. 옛날엔 집사람이 요리를 잘했는데 이젠 내가 하다 보니 진심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봅니다. 할머니가 정수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다는 표시였죠. 정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수 씨, 가족이 없다고 했죠?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눈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우리도 아들이 있었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25살이었죠. 건강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죠. 우린 그 석 달 동안 아이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죠.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살아있으면 정수 씨 나이쯤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정수 씨를 보면 자꾸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말투도 행동도 닮은 것 같아서.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그 뒤로 이렇게 살았소. 둘이서만요. 세상과 멀어졌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뒀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수 씨가 나타난 뒤로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명절이면 혼자 방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누가 찾아올 일도 없고 제가 찾아갈 곳도 없었죠. 할아버지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고 누군가를 걱정하게 되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수에겐 평생 잊지 못할 식사가 됐죠.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구가 한참을 따라왔어요. 정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데려온 거지.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곤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정수는 백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더 자주 그 집을 찾았어요. 이젠 백구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갔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정수를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면 작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느새 정수의 삶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고구마를 준비하고, 낮엔 장사를 하고, 저녁엔 그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였죠.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지켜보며 세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죠. 정수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이 작은 집에서 이 두 노인과 그리고 이 하얀 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제 그 집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이면 집안 청소를 도왔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날랐죠. 할아버지가 장을 보러 갈 때면 함께 나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방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매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 덕이요. 정말로. 할아버지는 그 말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정수가 평소보다 일찍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일찍 접었거든요.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없었죠.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정수 씨. 잘 왔소.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좀 더운 날씨에 방 정리를 하다 보니 정수는 신발을 벗고 올라섰어요. 방 안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낡은 서류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죠. 뭘 정리하시는 겁니까? 오래된 것들 좀 치우려고 하오. 살다 보니 쓸데없는 게 참 많이 쌓이더군. 정수는 할아버지를 도와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상자도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인 것들도 있었죠.
그 와중에 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 오래된 금고 자국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사각형 흔적이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금고가 없었습니다. 여기 금고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담담하게 대답했죠. 옛날 일이요. 이제 필요 없어서 치웠소.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리를 계속하던 중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오래된 사진이 드러났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할머니가 침대에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들이 5살 때였죠.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부모도 행복해 보였죠. 지금의 노부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닦았어요. 액자를 깨끗이 정돈해서 방 한쪽에 놓아뒀죠. 좋은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딱 한 장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10살 때였죠.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쪽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 정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닮았네요. 부모님을. 그렇습니까? 네. 특히 눈빛이요. 정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수 씨, 평생 혼자 사셨죠? 네. 외롭지 않았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외로웠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거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젠 정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덜 외롭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도 그래요. 정수 씨가 온 뒤로 집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정수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결혼은 왜 안 했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니. 30대 후반에 사업을 했었어요. 작은 유통업이었죠. 그런데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정수는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였어요. 함께 술을 마시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죠. 그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보증을 부탁했을 때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도망갔어요. 빚만 남기고요. 할머니가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도 집도 저축도 다요. 그 친구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뒤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믿음도 잃었고 결혼은 생각할 여력이 없었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겠소. 괜찮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수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가 다시 정수의 손을 잡았죠. 정수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행복해질 시간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혼자든 아니든 사람은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빗소리를 들었죠. 백구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오래 머물렀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돕고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게 가족 같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정수는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멀리 했어요. 오늘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었고 백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 자신도 웃고 있었죠.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정수는 여전히 군고구마 장사를 했지만 이젠 계절에 맞춰 군밤과 붕어빵도 팔기 시작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수의 새 메뉴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평소처럼 그 집을 찾았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별일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수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할머니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좀 안 좋소. 약을 먹였는데도. 정수는 할머니 곁에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돈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정수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정수와 할아버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었죠. 정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정수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원비 걱정이었죠. 정수가 나섰습니다. 입원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할머니 간병을 도왔어요.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엔 병원에 갔죠. 할아버지도 매일 병원을 지켰지만 나이가 많아 금방 지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조금 나아졌어요. 의식도 또렷해지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죠. 정수 씨. 할머니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정수 씨 같았을 거예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죠. 이튿날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정수가 택시비를 내고 집까지 함께 갔어요.
백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죠. 정수는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정돈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집 안 청소를 돕고 있을 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방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장판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을 긁었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정수가 다가가자 백구는 더 열심히 긁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정수는 장판을 들춰봤습니다. 그 밑에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봉투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백구가 찾았어요.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는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오래된 서류요. 별거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엔 동요가 있었어요. 정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죠. 그럼 보관하세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리곤 주제를 바꿨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남았죠. 저 봉투엔 뭐가 들어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회복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았죠. 여전히 자주 누워 있어야 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집에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정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수 씨. 네. 자네. 평생 이렇게 살 건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수는 멈춰섰죠. 무슨 말씀이신지. 군고구마 장사 말이오. 평생 이것만 할 건가?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게 없소?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예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소.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자네 같은 사람은 행복해야 하오. 정수는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할아버지는 정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수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백구가 문 앞까지 따라왔죠. 정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켜라. 두 분을.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 정수에게 더 나은 삶이 뭔지 모르겠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었죠. 정수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그 낡은 봉투 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곧 끝날 거라는 걸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달동네 골목엔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죠. 정수는 그 불빛 아래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그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정수가 오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도 정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정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수 씨, 빨리 와주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가 어서 들어가시죠. 정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가늘었죠. 정수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왔구나. 네, 왔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이젠 괜찮아.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눈물이 할머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제가 할머니 아들입니다. 계속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정수가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목을 짚어봤어요. 그리곤 고개를 떨구었죠. 갔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백구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수가 모든 절차를 맡았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작성, 문상객 응대까지 직접 했죠. 할아버지는 힘이 없었거든요. 문상객은 많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몇 명과 옛날 아는 사람 몇 명뿐이었죠. 대부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수는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밤을 새우며 할아버지 곁을 지켰죠. 할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 앞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했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집사람이 말했소. 우리 둘이라도 끝까지 함께하자고. 정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50년을 더 살았소. 둘이서만. 그런데 이젠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정수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한 사람은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엔 아무도 없었죠. 백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드세요. 고맙소.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뜨다 멈췄어요. 먹을 기운조차 없는 듯 했죠. 할아버지, 힘내셔야 합니다. 뭘 위해서? 할머니께서도 원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부터 정수는 더 자주 그 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침엔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정수는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죠. 정수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 나도 알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정수를 바라봤어요. 정수 씨, 자네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소. 할아버지, 집사람도 편히 갔을 거요. 자네가 곁에 있었으니까. 정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소. 2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도 쓰러졌습니다. 정수가 집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죠.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정수는 매일 병원을 지켰죠. 마지막 날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정수를 보자 손을 내밀었어요. 정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네, 할아버지. 미안하오. 자네한테 짐만 되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도 떠났습니다. 할머니 곁으로요. 정수는 다시 한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문상객은 더 적었죠. 정수는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었죠. 백구만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백구는 정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정수는 백구를 안았죠.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백구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슬픔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빈집에서 백구와 함께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빈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돈하고 집을 비워야 했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그 집에 가서 조금씩 정리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그릇들을 닦고 오래된 물건들을 분류했죠. 백구는 늘 정수 곁에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어쩌지? 정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도 이젠 갈 곳이 없었죠. 정수는 백구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방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방 한쪽으로 가더니 장판을 긁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백구야, 거기 뭐가 있니? 정수가 다가가자 백구는 더 세게 긁었습니다. 정수는 장판을 들춰봤어요. 그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니, 같은 봉투였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서랍에 넣었던 바로 그 봉투였죠. 왜 다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수는 봉투를 열어봐야 할지 망설였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건 옳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구가 계속 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열어보라는 듯이요.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정수는 서류를 꺼내 펼쳤죠. 첫 장을 보는 순간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죠.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박기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한옥순이 사망한 후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정수에게 상속합니다.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읽어봤지만 같은 내용이었죠. 정수는 우리 부부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오래전 아들을 잃은 후 다시는 가족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를 만나면서 다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정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정수에게 남기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목록을 보며 숨을 삼켰죠. 부동산 3채, 예금 계좌 여러 개, 주식, 채권. 금액을 합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놓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가난해 보이던 노부부가 그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었다니요. 백구가 정수 곁에 앉았어요. 고개를 정수 무릎에 기댔죠. 정수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야 했어요. 끝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요. 정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릴 도와줬습니다. 매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곁을 지켰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하지만 우린 확신했어.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는 걸. 정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끔 우리를 기억해다오. 우리에겐 내가 마지막 가족이었단다. 마지막 페이지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날짜는 3달 전이었죠. 정수가 처음 그 집을 방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백구는 조용히 정수 곁을 지켰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빈집 안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죠. 정수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필요 없었어요. 전 그냥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석양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췄을 뿐이었죠. 정수는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백구가 따라왔어요. 정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죠. 가자. 이젠 우리 집으로.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읽고 또 읽었죠.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수에게 모든 걸 남겼어요. 재산뿐 아니라 사랑도, 믿음도, 가족이라는 이름도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정수는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수에게 중요한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였죠. 가족이라고 했어요. 진짜 가족이라고요. 정수는 그 의미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백구가 정수 곁에서 잠들었어요. 정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데려간 거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백구는 잠든 척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꼬리가 살짝 움직였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백구가 곁에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 함께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절차를 진행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모든 재산이 정수 앞으로 넘어왔죠. 부동산 등기도 마쳤고 은행 계좌도 정리됐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평생 군고구마를 팔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정수가 큰 유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받았대? 노인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역시 세상엔 운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 정수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지였죠. 어느 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름으로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지원 사업도 하고 싶어요. 겨울마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규모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수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달동네에 작은 건물을 마련했죠. 그곳에 박기철한 옥순 기념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받았죠. 정수는 직접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배식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기특하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정수가 대답했죠. 겨울이 왔습니다. 정수는 달동네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했어요. 직접 수레를 끌고 골목을 다니며 연탄을 날랐죠. 예전에 군고구마를 팔던 것처럼요.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정수는 연탄을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군고구마 수레를 꺼냈어요. 드럼통에 연탄불을 지폈죠. 고구마를 올려놓고 천천히 구웠습니다. 백구가 수레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요. 정수는 고구마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정수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를 맡고 온 거였죠. 하나 주세요. 여기요. 정수는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어요. 사람들은 고구마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요. 돈이 아니었어요. 큰 집도 좋은 차도 아니었죠.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걸 가르쳐 줬어요.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남긴 거였죠. 정수는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좋았거든요. 연탄불 앞에 서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급식소 일도 계속했어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분들 중엔 정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정수가 말하면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여기 오면 집 같아서 좋아. 그 말이 정수에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죠. 정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백구도 늙어갔어요. 털의 흰 부분이 더 많아졌고 걸음도 느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정수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해. 정수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가족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젠 힘이 없어서 크게 흔들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졌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백구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달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마련한 작은 묘지였죠. 정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복을 만드는 거. 배웠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백구도 곁에서 함께 있었죠. 달빛이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정수는 평화로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 별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실까? 정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저 별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백구가 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어요. 가자, 백구. 집에, 우리 집으로. 그날 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백구도 그 꿈속에 있었습니다. 정수가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백구는 정수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나갈 겁니다. 연탄불을 지피고 고구마를 구울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엔 급식소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겁니다. 그게 정수의 삶이었어요. 부자가 됐지만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필요가 없었죠. 정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갈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부자가 될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 선택에 걸맞은 사람이 됐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랐던 것처럼요.